이거예요. 간단하죠. 두 개 뽑을 거니까, 그치? 그리고 항상 초기화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한 번 뽑을 때 흰공을 뽑을 수 있는 거는 흰공이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흰공이 몇 개인지 모르지, 그치? 흰공을 n개로 두시면 돼요. 그쵸? n개로 두면 n개 중에서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확률이야, 그치? 흰공을 2개 뽑는 경우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하필 흰공이 n개에서 2개 뽑는 경우가 요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뭐라고 나왔지? 아까 3번 꼴로 세 번 중에 한 번, 2번 꼴로 나온다 했나? 한 번 꼴로 나온다 했지, 그치? 얘가 얼마나 똑같아? 3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3분의 1이 아 3번 보는데 오케이 나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둘이 곱하면 끝이야. 그치? 그러면 10C는 3 곱하기 얘랑 같고요. 얘는 얼마요? 45죠, 그쵸? 그러니까 즉 15는 이렇게 나올 거고 n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공 몇 개? 6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네, 질문 하나. 네. 저 녹화하잖아요. 저희 목소리도 가끔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아니 다른 애들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왜 그걸 안 지켜주세요? 목소리. 그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질문도 하지 마요? 질문은 손으로 하면 되죠. 자, 기억 볼게. 229번 볼게. 기억은 맞는 표현이지, 그치? 확률은 0과 1 사이인 거 맞는 거고, 그치?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릴 수가 있다, 그치? 왜? 1보다 큰 경우가 없을 수가 있어, 그치? 왜냐면 표본 공간이 S인 주사건이니까 무조건, 근데 이 안 넘는 건 아니야. 넘을 수도 있어, 알겠지? 넘을 수도 있는데 안 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경우가 겹치는 경우를 생각하면 PA랑 PB를 더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둘 중에 겹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의 4고 얘가 5분의 3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이 넘겠지만, 만약에 둘이 배반 사건이면 어때? 무조건 1 나오겠지, 그치? 혹은 만약에 너무 확률이 적어서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말이다. 그쵸? 그럼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디귿? 맞죠? PS라는 게 뭐야, 지금? 전체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PS는 뭐야?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1 빼기 전체 확률이니까 0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뭐랑 똑같아? 공집합. 안 나올 확률과 똑같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체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231번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231번도 비슷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냥 답이 뭐예요? 기억 디귿이겠죠, 그러면. 그럼 23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31번 같은 경우에 231번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231번에 표본 공간이 S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안에 A도 있고 B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게 꽉 차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S면 A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나온다. 이거 맞나요? 네? 기억 맞나요? 기억?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자, 합집합의 경우가 뭐야? 지금 전체 집합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A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교집합이 있었으면, 교집합까지 생각하면 어때? 원래 전체를 교집합까지 있으니까 확률은 어때? 둘이 더했을 때 1을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왜? 교집합까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5분의 4면 얘가 5분의 3인 거야. 교집합이 예를 들어서 5분의 뭐 2 정도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뭐야? 확률이 1을 넘어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은요? 맞는 말이겠죠, 그쵸? 무조건 A가 뭔지 모르겠지만 0과 1 사이고 B도 0과 1 사이니까 둘이 더하면 니은도 맞는 표현.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왜? 얘는 무조건 뭐와 뭐 사이야? 1과 0 사이, B도 1과 0 사이.
알겠죠? 근데요. 네. 이거 개념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요? 네. 너무 문제만 푸니까 몰라 이거 헷갈려갖고. 이거 왜 헷갈리죠? 헷갈릴 수도 있죠. 이거 대현지에서 몇 개월 지났는데. 확률은 1과 0 사이인 게 기본 개념 아니야? 아니 요거 말고 그냥 전체적인 개념을. 네, 그럴게요. 아니, 그래서 다시 문제로 푸는 건데 그거? 아니 문제 말고 그냥 개념 설명 맨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주시잖아요. 네, 할게요. 네. 자, 두 사건, 디귿 배반 사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전 분리돼서 둘이 합쳐서 1이라고 하면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다. 그치? 교집합이 있으면 어때? 확률이 1보다 커질 수가 있다. 요 내용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네. 231번은 뭐가 돼? 여기서는 니은 디귿이 될 수 있는데 디귿은 한 번만 더 볼 건데 디귿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A, B가 교집합이 있을 경우에 우연히 전체가 아니야. 알지? 비어있는 공간이 당연히 있을 건데 교집합이 있어서 뻥튀기 된단 말이야, 숫자가. 얘가 만약에 3분의 2고요. 얘가 B가 3분의 1이면요? 이래도 되죠, 그쵸? 교집합이 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만약에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더했을 때 1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포인트는 뭐냐? 231번의 포인트는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맞지?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확률은 항상 집합 개념으로 원래 볼 건데 확률은 0과 1 사이였고 교집합에 따라서 배반 사건이 확률이 1보다 커질 수도 있고 1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고 232번에 유형 11번 볼 건데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해주셔야 돼요? 자, A 합집합 B라고 하면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로 보셔도 돼.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맞지? 이건 옛날부터 했었던 거잖아. 수학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경우야? 아, P가 합집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A랑 B의 확률을 따로 구한 다음에 동시에 나올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문제 예시 한번 볼게. 예시. 예를 들어서 A랑 B가 얘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고 얘는 7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라고 해볼게. 확률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 무슨 의미야? 5의 배수 또는이란 표현 쓰겠지? 7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줘? 5의 배수인 경우 또는 7의 배수니까 5의 배수인 경우 확률 구해주고 7의 배수인 경우에 확률을 구해준다면 뭐 해주는데? 둘이 겹쳐지는 35의 배수인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다 11번은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11번은 뭐 풀면 되냐면요. 234번이랑 233번을 한번 풀 건데 233번과 4번 중에서 한 가지만 저랑 같이 풀 거야. 알겠지? 한 가지만 같이 풀 거니까 일단 234번을 먼저 한번 해봐요. 234번. 쌤이랑 같이 하면 안 돼요? 뭐를요? 34번. 34번 저랑 같이 해서 일단 한번 풀어보는 게 먼저 해보는 게 둘 다 풀어요? 아니 234번만 먼저 하세요. 한 잠깐 1분 정도 드리고요. 1분 정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볼 거야. 알겠지? 뭐 1분이 넘어가는 문제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해만 1분 걸려요. 오늘 인문분석은 정말 뭐예요? 풀으세요. 아니 예?
원순이랑 동네가 또 식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 친구 문제 풀다가 제 걸 발견해갖고 틀린 걸 이제 해서 쌤한테 부탁드렸는데 처음엔 안 된다 하셨거든요, 고치는 거. 근데 마지막에 된다 하고 고쳐서 잘했어. 자, 근데 풀었어요? 한국번 주의가 됐어요. 생각나 갑자기. 암풀. 이게 뭐예요? 자, 잘했어요. 이거를 여기? 찍어보세요. 호기는 배추 셀 때. 배추만 살게요. 자, 되셨나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대요. 자, 한번 볼게요. x 또는 y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우리 뭐 해줘야 돼? 0, 1, 2, 3 써줘야겠지. x가 1, 2, 3, 4요? 내가 잘 썼나? 1, 2, 3. 0, 1, 2, 3. 0, 1, 2, 3. 아니. 자, x가 1, 2, 3 쓰고요. 이건 뭐야? 0, 1, 2, 3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f1은 0 또는 뭐야? f2는 1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뭘 해줘야 돼? 여기서 항상 여기를 확률 A라고 놓고 여기를 확률 B라고 놓으면 좀 편해요. 알겠죠? 그럼 어차피 A 또는 B를 만족시키는 확률인 거니까 뭐를 해주면 돼요? F1이 0이 되는 경우. 그치? 이건 강제잖아, 그치? F1은 반드시 0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의미 있니 없니? 여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F1은 0인 거니까 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보면 돼요. 그럼 함수라고 하면 항상 내가 앞에 뭐 놓으라고 했어? 여기가 n번째 맨 앞에 놓으면 돼. y값이 맨 앞이라고 했지, 그치? 기억나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니까 몇 개야? 내가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4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쵸? 중복 수는 이렇게 이거죠? 네? 골랐던 거 다시 해도 되는 건가요? 골랐던 거 해도 되지. 왜냐면 여기에서 함수가 1대1 함수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일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4의 제곱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뭐야 지금? f가 1, 2, 0인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되지? 4의 3제곱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야? A에 대한 확률인 거야. 그럼 B에 대한 확률은 어때? 뭐 똑같겠지, 그치? 왜냐면 B라고 뭐 다를 게 있니? 어차피 F2는 1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이해됐어요? 두 개를 더 할 거야. 그럼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총 몇 분의 1? 2분의 1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이야? 아니지. 뭐 빼줘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또는이 나왔다면 만약에 겹친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치? 겹친 경우는 어떤 경우야? 교집합의 경우이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F1은 0이고 그리고 F2는 1을 무조건 만족하는 함수를 빼면 되겠지, 그치? 중복되는 게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줘? F1은 0이고 F2는 2를 무조건 만족하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만 세면 되죠. 얘는 뭐야? 0, 1, 2, 3 다 될 수 있어. 그치?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얼마야? 4의 세제곱분이 얼마야? 4예요. 그러면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을 빼주시면 돼. 그럼 다 얼마야? 16분의 7이 나온다. 되게 쉬웠지, 그치?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지금 중복순열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답 몇 번이야?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집합 간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집합 A 더하기 B 확률 B, 확률 A 한다면 뭐 해줘요? 요 집합 빼주면 되는 거지.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알겠죠?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겹칠 수 있는 걸 항상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안 겹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형 12번은 236번부터 239번까지 알겠지? 근데 239번을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239번 볼 건데 238번도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대표 6명 임의로 선발할 때. 알겠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적어 주시고요. 괜찮습니까? 모르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그러면 239번도 볼 거야. 239번은 저랑 같이 볼게요. 네. 239번은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239번 같은 내용은 일단은 뭐 유형과 관계없이 그냥 문제만 한번 보자. 연아와 윤주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세미나실에서 조별과제 뭐 한다고 했대. 그치? 근데 6명이 좌석 한 개 한 명씩 앉을 때 연아와 윤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아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니? 이거만 물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총 몇 자리예요? 지금? 7짤. 6자리가 아니라 7자리야. 그러면 여기서 1열과 2열이 총 3개랑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몇 번이지? 239번이다. 그래서 1열과 2열로 구분 지을게. 자, 그러면 1열과 2열에서 누가 앉아야 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얼마야? 전체의 경우의 수? 자, 요거 자리에 앉는 거니까 순서 정해져 있지,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돼? 순열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 요겁니다. 맞나요? 7P 6이 돼요. 맞죠? 7개의 자리 중에서 6개를 선택할 경우니까. 맞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야. 그러면 이제 뭐 구해주면 돼? 확률이니까 연아와 윤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하면 돼.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를 전체적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굳이 A인 경우, B인 경우 한 다음에 빼줄 필요는 굳이 없어. 경우의 수를 그냥 먼저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뭐라고 했지? 연아와 윤주가 이웃하게 같은 열에 앉는 경우의 수. 요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무조건 첫 번째는 어디야? 지금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겠지. 왜? 1열에 앉을 경우와 2열에 앉을 경우 두 개가 구분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1열에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확률을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만 먼저 구하셔도 되겠죠. 그쵸? 그럼 1열에 앉아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저는 사실 지금 아닌데. 1440? 어? 얘? 얘 말고 아니, 5040? 아니 얘를 구해야지 친구야. 아, 어떻게 몰라요. 하죠? 안 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열에 만약 이웃한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1열에 이웃하면 전체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 3자리가 있어.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연어와 윤주가 이웃하게 앉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같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치? 이해됐어요?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하나,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하나,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2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7자리 중에 6명이 앉는 거니까 얘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 안 비어있을 수도 있어. 맞지? 그치? 그럼 첫 번째는 1열이 이웃되어 있으면 전체 경우의 수 확률 세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일단 2를 곱해요. 맞죠? 2를 곱할 거야. 2팩토리얼이야. 왜 2팩토리얼이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몇 명이야? 2명, 2번 앉을 수 있어. 이렇게 2개. 그치? 앉을 수 있는 방법 가지수가 2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연아랑 윤주가 어떻게 돼? 서로
바꿔 앉을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 또 뭐 해줘야 돼? 나머지 4개가 있어요, 그쵸? 4개가 있는데 잘 생각해. 4개가 1열에 앉을 수도 있고 2열에 앉을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각각의 순서를 만약에 정해놓는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5명 중에서 몇 명만 앉는 거야? 4명만 앉는 거야. 그래서 5P4를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 또 누가 앉으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 빈자리 몇 자리야? 여기 두 방에 앉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4명만 앉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5P4만 채워주시면 돼. 여기 끝이야. 2열 이웃하는 것도 한번 볼게. 2열 이웃은 어떻게 해요? 몇 팩토리얼이에요? 얘가 하나, 둘, 셋 있죠, 그쵸? 총 한 개를 두 묶음을 한 개로 묶으면 3팩토리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2열에 이웃하는 거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맞죠? 3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돼? 곱하기 2. 왜? 연하와 연주가 또 바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몇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5P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확률 구하면 끝이야. 여기 끝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비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여기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번호 매긴 다음에 그 중에서 4명만 앉으면 돼. 이렇게 보면 돼. 훨씬 더 쉽지, 그치?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쉽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와 여기서 겹치는 게 존재할까?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겠지. 왜? 연하와 윤주가 여기 앉아있으면 무조건 1열에 여기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1열과 2열은 중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둘이 그냥 더해주시면 끝나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확률로 먼저 구해주는 게 편하겠네, 그치? 왜 확률로 구해주는 게 편하냐면 요걸 약분 가능하니까, 그쵸? 그럼 42분의 4가 되면서 21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2였으니까 얼마야? 7분의 1이 되겠다.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21분의 5. 21분의 5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서 빈칸 채웠을 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5개가 비어있으니까 그 중에 4개 선택하면 돼. 나머지는 막 여기 앞에 누가 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238번도) 사실 보고 싶긴 한데, 네? 네. 238번도 볼까요? 여러분 풀어볼까요? 아니요. 예, 풀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풀어볼게요. 아니. 238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요? 개인주의라고? 왜요? 아니 근데 왜 오피사예요? 손가락을 참 부정하시더니만. 네, 오피사가 뭐예요? 네? 5개 중에서 4자리 선택될 거. 5명이 왜 4개를 드릴게요? 6명이니까요? 네? 7자리인데 6명 선택하는 거잖아. 아, 뭔? 또 안 보고서는 또 막. 자, 여기 봐봐. 여기 해도 돼요? 아니 잠깐만. 아, 뭐 꺼지라고? 냉정하시네. 자, 여기서 뭐 해주는데? 자, 이렇게 2명이 앉았어, 그치? 여기 2명이 뭔데 안 돼요? 연하 윤주가 먼저 이웃하는 거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몇 자리 나와? 5자리 중에서 이제 몇 명 앉으면 되게 앉으니까. 자, 238번 근데 하면 왜 또 오피사가 왜 밑에 또 있어요? 이건 2열에 이웃하는 경우니까 완전 다르게 봐야지. 그치? 너는 문제 설명할 때 안 봤구나. 자, 맞아요. 238번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기본 문제 많이 나와. 238번이요? 네. 200? 238번이요? 네. 238번이 어딨죠? 아, 위에 있구나. 저는 9시인가 11시에 나왔어요. 9시인가 10시인가. 저 8시에 일어났어요.
쌤이 일찍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빨리 238번 푸세요. 아니. 많이 선발될 확률이 뭐예요? 많이 뽑힐 경우요. 너가 국어 시간에 네? 이러진 않죠? 아니요? 국어 시간에 이래요? 너 국어 시간 맨 앞에 앉던데? 아닌가? 너 앞에 앉는 거 아니 아니었어? 선생님 앞에 앉으라 해가지고 너도 좀 앞에 좀 앉잖아. 나 앞에 앉으라 해서 앉는 거래. 근데 쌤이 앞에 앉았다가 얘 수업 끝나고 바로 가라 그래요. 아 그래? 응. 까비. 했어요? 이게 맞지? 잠깐만요. 이게 맞지? 얼마나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야 했어야 재밌는 건데. 네, 그랬어요. 아 웃기다 웃겨. 얼마 났어요? 1? 1 아닌데요? 아니, 자 갈게요. 아니 쌤 기다려. 근데 진짜 30초만. 공범은 맞아요. 네. 오. 아니 쌤 진짜 30초. 아니 진짜 30초. 이게 막 1분이나 걸릴 문제가 아니죠. 3초. 근데 쌤, 응? 아예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2학년이. 근데 손발이 안 되면 6명을 어떻게 채워? 내가 그 말 하고 네. 싶었어. 그런데 영상을 끊을까? 잠깐. 너 수원 때 에? 이러지 마. 수원 동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 많이 보셔요. 생각보다 진짜요? 의외로 보셔요. 누가 봐요? 근데 왜 영상을 안 그러죠? 올리잖아요. 그때 올렸어요? 지들로 같이 웃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진짜 좀 심각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 그리고 제발 다시 안 듣고 손가락만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제발 또 다시 왜요? 그다음에 아니 근데 이렇게 하지 그거 말고. 알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재차 확인하는 그런 거 없죠. 열등 우등생으로 보일 거예요. 아닐걸요? 왜요? 다시 확인하는 쌤한테 다시 재차 질문하는 열정적인 학생으로 보일 거예요. 쌤. 순서. 자,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할게요. 풀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순서 상관 안 하는 건 조합 맞죠? 쌤. 네, 진짜 30초만 진짜. 아 진짜 이거 풀 거 같아서. 아까도 그래요. 30초 아니었어? 아니 진짜 이거 풀 거 같아서 그래요. 쌤 제가 이거 풀 거 같아서 그래요. 분자 혹시 더 커요? 우찬이 풀었니? 아니 이거 어떻게 너 어떻게 나왔냐? 아니 그냥 풀면. 그러니까 그치 내 말이 그거야 하나. 이게 막 대단한 게 아닌데 28분의 9. 28분의 9죠. 진짜요? 아니야 그 14라. 야 14분의 9 14분의 9 14분의 9가 나지. 야 봐봐. 뭐야 생각해봐. 28분의 야 이런 그지 같은 놈들아 잘 봐. 야 이걸 왜 28분의 9가 아니라고요? 이게 막 2분씩 걸리나?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야 1학년 2학년보다 많이 선발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학년이 당연히 2학년보다 많이 뽑혀야 되니까 4명 5명. 5명 4명. 6명 뽑는 거잖아 친구들아. 아니 그러니까 2학년이 1학년 5명. 5명. 4명이라고. 2학년 3명. 2학년이 4명. 어 2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3명 안 되겠지. 네. 그러면 왜 틀렸지? 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어떤 경우야? 5명 중에서 5명 뽑고 3명 중에서 1명 뽑는 거 아니야? 그치? 1학년 5명 중에서 5명 뽑고 2학년 3명 중에서 1명 뽑는 거 아니에요? 그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여기서 5명 중에서 4명 뽑고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그럼 28분에 얼마 나와? 이거 3 아니에요? 9 나오는 아니. 네. 3이랑 15. 10은 나오잖아 그치? 네. 그러면 28분에 18 나오지 않아요?
9 아니야? 87에 56인데 어떻게 28이 나와요? 이거 또 무슨 아니, 심각한 문제야? 아니 조합이잖아. 82. 그럼 그러니까요, 이 87. 해야지. 에? 이게 나머지. 아 그렇네. 진짜 나는 사실 너네들이 그 점수 맞은 것도 사실 좀 대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걸 틀렸는데 어떻게 다른 걸 맞을 생각하지? 다른 거 안 맞았어요, 쌤. 아, 그래? 미안하다. 나의 잘못이다. 자. 쌤이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니까. 자, 242번 볼게요. 넘어갈게요. 아니, 표본 공간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인데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쌤이 이거를 왜 쓰죠? 하려다가 말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적어야 되냐 이런 지금 무시하는 말도 하려다가 지금 참았다 쌤. 너 저 엄마랑 가스라이팅 하지 화해, 마. 저 엄마랑 화해했거든요. 엄마 다 이럴 거예요. 해서 축하한다. 자, 242번 바로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보면 되냐면 사실 집합 간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표본 공간이 의미야 봐봐.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요거 생각하면서 보자, 알겠지? 표본 공간 확률 S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돼? 여사건이 12분의 5야. 그 다음에 비집합의 여사건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나냐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였어? 차집합이지?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차집합이다. 자,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마치 집합 그리듯이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확률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니? 확률 A를 구하려면 전체 1에서 나머지 빼주면 되는 거야. 그 전체에서 빼주면 A 여집합 빼면 A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A는 뭐야?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12분의 7 나올 거야. 그럼 B는 얼마니? 2분의 1이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야? 집합으로 봤을 때 A 차집합 B라는 건 여기잖아, 그치? 얘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전체 집합은 얼마였어? 12분의 7이니까 여기 나머지에 들어가 있는 건 얼마니? 12분의 4에서 빼면 되니까 4분의 1이 나온 거야. 그치? 여기 4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얼마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4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다. 그쵸? 그러면 합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3개 더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즉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 얼마예요? 6분의 5가 되겠다. 요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집합 관련된 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집합 문제니까 전체 여사건에서 원래대로 구하려면 어떻게 돼?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1에서 빼주면 되고요. 얘도 1에서 빼주면 돼. 얘가 차집합이란 거 알고 있었으면 여기 안에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가? 전체 12분의 7에서 뭐 빼주면 돼? 12분의 7에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교집합 부분 나오겠지, 그치? 교집합 부분 나오고 합집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를 해도 되고 그 다음 뭐 해도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각각의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 확률 그냥 다 더하셔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로 된다. 요거는 뭐 되게 쉽죠, 그쵸?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243번은 뭐 딱히 뭐 적을 것까지도 없지, 그치? 요건 좀 진짜 쉬우니까. 243번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만약 모르면 요거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무슨 뜻이랑 같아요? 드모르간이죠. 기억나시나요? 드모르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야. 알겠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바꿔주면 사실 게임 끝이야.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얘를 통해서 또 얘도 알아맞출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한번 구해보자. 243번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얘 알고 있었으면 사실 끝이야. 그러니까 드모르간만 알고 있었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집합으로 보라 했죠? 집합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
거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집합이 어려웠어요? 여기서 스포다였다니까요. 집합에서 스포자가 쉽지 않긴 한데. 저는 그때까지 푸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푸는 거요. 아니 내가 뭘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문학, 그러니까 아니 문학이 그 문과 쪽. 했어? 유미야 몇 번 하지 지금? 이만 42만. 3번입니다. 죽을래요? 저는 이만 42만 풀고 있어요. 43번 하세요. 42번 풀었잖아요. 1번 풀었다는. 뭔 소리야? 아, 1번? 풀고 있대요. 너 풀었어? 아니 근데. 왜요? 유찬아 풀었니? 수원 들어왔어요. 풀었어요. 자, 잘 나왔나요? 40분이라고요? 13? 아, 비슷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니네. 40분을 틀렸네. 여기 31로 나오는데 31?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자, 이게 이거 뭐예요? 봐도 될까요? 뭐예요? 뭐가? 답이 뭐예요? 40분에 31이요. 어떻게 풀어요? 자,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드모르간이라고 아까 했던 거 복습 좀 할게. 자, 여기가 뭐야? 드모르간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분배 법칙처럼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쵸? 얘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이게 뒤집힌다고 했었잖아. 이게 드모르간이야. 그럼 얘가 뭐였어? 얘가 지금 8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합집합도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가 있어. 얼마니? 8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B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PA가 얼마야? 어디부터 어디 사이래? 8분의 3부터 5분의 1 사이래. 그러면 합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B의 값을 구할 건데 B의 값은 어떻게 구해? 이거 B의 값은? 자, 유미야 이거 봐봐. A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뭐야? 교집합이 뭐랑 같아요? 합집합 B랑 같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뭔진 모르겠지만 교집합은 10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얘는 항상 고정적으로 얼마야? 8분의 7 나오겠지, 그치? 그럼 B는 몰라, 그치? 그럼 PA의 범위를 알 수 있으니까 PA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B가 커지겠지, 얘들아. 당연히, 그치? 왜냐면 전체 합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은 달라지지 않는데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B의 파이가 당연히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가장 작은 뭘 쓰면 돼요? 5분의 3을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B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주면 여기서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서 전개해서 풀 수가 있다고. 그럼 P, 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8분의 7 더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다 40으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지? 40분의 얼마야? 35. 그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얼마야? 2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40분의 얼마 나와요? 15 정도 나오나? 15? 근데 여기 나오면 지금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잖아. 그치? 답이 얼마라고 했어? 40분의 3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어떤 경우도 있어? PA가 가장 클 경우도 한번 볼까? 8분의 3일 경우도 한번 볼까? 8분의 3일 경우도 볼 건데 자,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1이었네? 미안하다. 아니. 그럼 여기서 나머지 그럼 더 쉽겠네요. 여기서 40분의 다시 할게.
40분의 35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네요. 그쵸? 그럼 40분의 31 이대로 나오네, 그치? 혹여나 아닌 경우에는 다른 걸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 더 큰지 아닌지 넣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작은 게 맞으니까, 알겠지? 작은 게 맞으니까 8분의 3을 굳이 넣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합집합은 똑같고, 그치? 전체 합은 똑같은데 최대값을 물어본 거니까 어차피 둘이 더할 건 맞는데 얘가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커져야지 원래 합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집합 계산이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사건 또 볼게요. 계속 벌이 날라와요. 옆에서.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상관없어요. 무서워요. 예, 그 창문 안 보시면 돼요. 칠판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쌤한테 잡아달라고. 저 쏘이면 안 돼요. 무서워. 예? 자, 쌤 뿔 알러지 있죠?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247번도 볼게요. 벌 알러지 있죠? 조금 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알러지가 아니라 좀 많이 보나. 247번 볼게요. 네? 247번 혹은 246번 볼 건데, 자, 여사건의 확률 적어도라는 뜻이, 적어도 다 알고 있죠, 그쵸? 왜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미 했다, 그치?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지, 그치?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247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풀면 되냐? 자, 요것도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어요. 해보시죠. 네, 해보시죠. 해보시죠. 246번? 7번이요. 나 아까 쓰레기인데. 아니 상중을 제가 어떻게 풀어요? 아, 선생님 참. 맨날 뭐 혹은 뭐 볼게요 하시는데 둘 다 그게 던지기 아니에요? 아니, 둘 다 보려고 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24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쉽습니다. 증명 가능? 네? 증명 가능? 가능하죠. 지금 가능 이러고 있네, 진짜. 안 풀어요. 풀 수 있으면 풀어요. 풀 수 있잖아. 아니요. 이게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복도 청소해도 돼요? 그쵸. 아니 6건을 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둘 다 복도 청소를 할 경우로 하면 돼요? 아니면 둘 다 안 할 경우를 구해야 돼요? 안 할 경우 안 할 해야겠죠. 경우를?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전체 경우의 수도 아셔야 됩니다. 알아요. 저 못 믿으세요 지금? 네. 너무하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못 믿어요? 미안합니다. 쌤 풀었어요. 얼마 나와요? 못 말하겠는데. 분모만 말해. 오 맞아요. 진짜요? 네. 분자는요? 맞아요. 어떻게 풀었지? 봐봐요. 저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안 해요. 저 나갈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 하셨나요? 아니 하은이 좀 풀고 있잖아요, 쌤. 아 미안. 근데 아직 생각하고 5분 4 맞습니다. 맞아요? 네, 5분 4 맞죠.
자, 유미도 풀었나? 애들 풀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4분에 4분 확률로 애들이 지금 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도 될까요? 유찬이 좀 기다려줄까? 한 번밖에 안 풀고 있는데. 괜찮아요? 4분의 1 확률. 아니 기다려도 돼. 야 그냥 풀어. 너 명령하지 마. 너 뭔데? 24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복도랑 운동장 청소하는 게 두 개의 조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일단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겠지, 그치? 전체 경우는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의 수. 6C3. 아, 그냥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사실 이건 아닌데요. 왜 아니냐면 아니다. 사실 그게 맞겠지, 그치? 따지고 보면 맞는데 왜 맞냐면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6C3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이유가 생기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운동장 청소랑 복도 청소로 나눠져 있으니 유미야 이거는 보자, 알겠지? 운동장 청소랑 복도 청소 나눠지니까 6C3도 있고요. 운동장 뽑을 3명, 그치? 그 다음 복도를 뽑을 3명이니까 3C3도 나오는 거야, 원래는.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써야 돼. 그치? 그리고 똑같이 3명 뽑는 거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돼. 두 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분할 분배야. 이해됐어요? 분할과 분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 저걸로 나눠야 되나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잘 봐봐. 6명 중 3명을 뽑는 건데 뭐에 뽑냐? 복도 청소에 내가 뽑는다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운동장도 나머지 그러니까 3명을 뽑았으니까 나머지 3명도 당연히 굴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운동장이라고 볼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운동장인지 복도인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있으면 나눠준다고 했어요. 맞죠?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게 분할이고요. 분배는 뭐야? 다시 복도랑 운동장을 또 나눠주는 거야. 얘가 복도가 될 수 있고 얘가 복도가 될 수 있고 얘가 운동장이 될 수 있고 혹은 얘가 운동장이 될 수 있고 얘가 복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얘가 요거랑 똑같긴 한데 사실 인원수가 달라지면 다르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6명 중에서 1명 뽑고 4명 뽑는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공들이 있지, 그치? 다른 공들에서 같은 상자에 넣었을 때가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단 0개 존재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상자에다가 공을 넣었는데 0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중복 조합이 맞는 건데 여기서 이런 경우를 무조건 한 개 이상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분배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곱하기 1명 뽑았으니까 이거죠, 그쵸? 1명 뽑았을 때 5명. 그 다음 뭐야? 4명 중에 4명. 자,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분배하려면 몇 개야 지금? 3개니까 3개가 무작위로 분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택할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이 북도 운동장 이렇게 개념을 나눠놨으면 한 개는 무조건 4명 하고 나머지 1명씩 한다. 이렇게 하면 분배 이렇게 해주셔야 돼. 분배를.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 있어? 꼭 고정. 얘는 무조건 1명이고 1명이고 4명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얘는 3팩토리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보셔야 돼. 요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건 꼭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요거만 보셔도 돼요. 그치? 이랑 하는 이유가 뭐야? 이 팩토리얼을 다시 분배해 준 거야. 복도랑 운동장 복도가 섞일 수가 있어서. 왜냐면 정해진 게 아니잖아. 3명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몇 가지가 나와? 근데 이 팩토리얼 20가지가 나오죠. 뭔데요? 네? 이 팩토리얼 때 곱해주잖아. 곱해준 게 이거 때문인데요? 분의 1 하는 거군요. 이거 하는 거는 여기 3명을 뽑는 거, 여기 3명을 뽑는 게 원래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복도랑 운동장을 고정시켜 놓은 거야. 알겠지? 여기서 3명 뽑는 거 여기 무조건 복도고 여기는 무조건 운동장이야.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여기